앞에 보이는 것이 환삼덩굴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나 산천 산야에 전부 다 이런 환삼덩굴이 있어요. 지금 환삼덩굴이 이렇게 지금 생겨 있고요. 지금 어떻게 생겨 있는 곳이 많으냐면 10월 중순이 지나면 이렇게 농그라져요. 이파리들이 이렇게 농그라지면 지금은 이파리를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줄기를 쓸 때니까 이 줄기를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좋은 게 없고 지금은 이런 쪽이 많아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10월 중순이 지나면 설이 올 때까지 이런 게 많아요. 괜찮아요. 들어가셔서 농약 준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로가상이 아니고 논가상이 아니고 밭가상이 아니라면 어디치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못 쓰느냐면 농약이 있고 그 매연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떠요. 그런 거 잘 판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삼덩굴이에요. 환삼덩굴. 이게 원래 환삼덩굴은 봄에 이게 순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를 해 먹죠. 근데 지금은 차를 끓여 먹을 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환삼덩굴이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보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야 약탕기나 주전자나 곰솥이나 이런데 돌솥이나 이런데 넣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조금 더 말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갈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시가 붙어 있어요. 가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손에 가시가 들어오면 성가셔요. 크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피부에 박히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시면서도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바삭바삭해요. 말라서. 한삼덩굴 하면은 막 새파란 거. 근데 이제 저는 늦게 준비도 했지만, 일부러 그 이파리가 싹 떨어지고 줄기만 있는 거. 이것도 거들 때는 새파리 썼어요, 줄기가. 근데 이제 말려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끓여 먹을 때 이제 양 조절하기가 쉽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마르지요. 바싹 마르지요. 이제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말라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루만 말리면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될 정도로 저는 거의 다 말랐어요.
예, 가위질을 하시려면은 저같이 이렇게 저는 시간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자를 시기를 놓쳤어요. 뭐 시기 놓쳤다고 해서 약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손이 아프지 않게 가위질할 때 손이 아프지 않게 쉽게 하시려면 예, 이렇게 마르기 전에 예, 하시는 게 예, 손은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거의 마른 상태에서 가위질을 하려니까 예, 새팔에 있을 때는 칼도마에 놓고 칼로 썰으셔도 돼요.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끓여진 거 설명해 드릴게요. 2리터에 이만큼의 환삼 덩굴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이제 약불로 해서 40분 정도를 더 달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스며들도록 이것을 말린 놓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령껏 이게 약초가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가볍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이렇게 저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해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제 약불로 놓습니다. 약불로 놓고 시간을 올리는 거예요. 40분을 더 달일 거예요. 약불로요. 약불로 이제 놓을 때는 약불에 놓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최소한 오물오물게 끓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정성으로 이런 것들이 끓여져야 돼요. 버르르 끓여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다 달인 거예요. 다 달인 건데 두 가지를 내가 준비를 해놨지요. 이게 환삼덩굴 달인 거예요. 환삼덩굴 달인 건데 이제 이것은 차로 한 잔을 드셔도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여기다가 떠왔을 뿐이지 이 정도 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에서 4분의 1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한 잔 드시려면은요. 많이 드시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시는 방법이 이런 것은 차로 한 잔 먹고 약용으로 쓰신다고 그렇게 해서 몸에 아무런 효과 없어요. 이거 먹어보면요. 뭐 약간의 무맛이에요, 무맛. 뭐 약간의 고소한 맛이 있기는 해요. 둥글레 연한 맛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달이셔가지고 하루 종일 드시는 방법으로 가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2리터에다가 좀 빡빡하게 넣어서 진하게 달이면 이 정도가 나와요. 물 2리터에다가요. 그러면 이런 병을 하나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원액을 5분의 1 정도를 넣으세요. 여기다가 5분의 1 정도면 이 정도가 돼요. 5분의 1 정도면 이 바닥에서 이 정도 되면 여기다 물을 하나 채우면 요 색깔이 나와요. 마치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 바닥 분위기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걸 여기다 놔서 이 색깔이 이래서 이 색깔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연찮게 색깔이 똑같을 뿐이지요. 예. 어떤 걸 해놨더니 맹물에다 이 색깔을 타놨더니 이 색깔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물 색깔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루 종일 드세요. 한 모금씩.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예, 이게 또 떨어지면 이것을 또 그만큼 채워서 물을 하나 채워서 드시고 하루만 드시는 거예요. 하루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차 종류는 차로 먹지 말고 물대용으로 드시라. 예. 차로 먹지 말고 물대용으로 하루를 드시는데 이틀을 드시면 안 돼요. 하루를 드셔야 돼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자연식단이라고 하는, 자연식단이 좋아서 자연식단을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지만 제철에 풀을 정상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서 달여서 여러분들 몸에 건강용으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다른 곳, 다른 데는 그냥 먹으라예요. 먹으면 좋다예요. 예. 저희는 그런 정보는 저희 쪽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전 세계 어떤 의학서를 뒤져봐도 그냥 먹으면 좋다라는 말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상식을 깊이 모르고 옆에서 귀담아 들은 상식 가지고 그냥 막 갖다 그냥 떠예요. 읽어요, 막 읽어.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 해서 드셔서 여러분들 몸 회복 되시던가요? 아니요. 우리 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왜 제철에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철 지나서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요즘엔 저장 기술이 좋아서 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은 생장수장이라고 했어요. 생장수장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거기를 따라가요. 뭐가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온도가요. 무엇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무엇이 따라가냐고. 그러면 버벅거려요. 후딱 대답 못 해주고. 온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뭘 어쩐대요. 우리 온도가 차가우면 우리 몸에 암이 온다니까요. 고혈압이 오고 당이 온다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먹어요. 어떻게 해요?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예. 꼭 제때 먹어야 됩니까? 예. 생장수장이라는 게 있어 우리 몸의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제때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못 먹으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철 맞춰서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챙기셔야 될 게 있지요? 저희 앞날을 살린 그 유튜버, 카페, 밴드 회원님들. 예.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 상단에, 화면 우측 상단에 지금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글씨들이 하나씩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은행잎. 지금 먹을 때 준비할 때잖아요. 그죠? 딱 준비할 때예요. 상엽차, 뽕잎. 예, 은행잎과 상엽차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잎과 성잎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경이 뿌리까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지금 딱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드실 수 있는
약초들이에요. 그 약초는 여러분들이 우측 상단에 가끔 뜨는 그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 다리는 방법을 거기다 정확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번에 알려드린 한상덩굴은 이게 어디에 좋길래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느냐. 이건 저 같은 경우에는 위암에서 폐로 이상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폐 때문에 저는 이걸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암이 됐건 고혈압이 됐건 당이 됐건 누르마티스, 관절염, 폐병, 간, 간신비폐신, 오장육부 어디가 병이 왔든지 간에 어디가 깨끗해야 되느냐면 콩팥이 안 좋으니까 콩팥에 관한 그 좋은 식품을 먹어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세요. 심장에는 암이 없다는 거 잘 아시지요? 심장. 예,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 주변에는 암이 있을지 몰라도 심장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심장은 제가 언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4가지의 요소를 정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기능도 똑같이 그렇게 4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 4가지의 요소를 다른 기능들은, 다른 장기들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호를 해야 돼요. 저같이 위암 환자도 간을 보호를 해야 되고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도 간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간을 보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소변 색깔을 잘 쳐다보시고 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드셔야 돼요. 소변 색깔에 따라서 드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한간의 잘못된 정보에 보면 하루에 물을 2리터 먹어라. 아니요. 어떤 의서에도, 전 세계 어떤 의서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어요. 말꾼들이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이야기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량이 정말 많고 아주 활발스럽게 얘기를 이 삶을 살아가고 소변 색깔을 보면 맑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땀을 좀 많이 흘려요. 근데 어느 분은 환우인데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도 일단 환자예요. 방에 누워 계세요. 근데 소변을 보면은 거의 피 색깔은 아니어도 아주 진노란색으로 소변이 나와요. 그 두 사람 다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먹어야 될까요? 그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변 색깔에 따라서 물을 열심히 드셔야 돼요.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을 사람은 적게 먹어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소변 색깔에 따라서 물을 드시는데 그 물 대용으로 이런 걸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 물 대용으로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정말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암 환우분들은 물을 먹지 말아라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암 환우가 왜 물을 먹습니까? 암 환우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찾아서 물 대용으로 이것을 드셔야 되지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암을 거부하고 말기암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 하고 이쪽으로 달라들었었던 것도 이런 것들이 뇌리에 스쳤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기 전에 먹어서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몸에 독소 요인이 되는 인스턴트화 되어 있는 양념류들이 여러분들 주방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방에 있는 것들을 먼저 없애고 나서 몸에다가 열벨트 3종 세트를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 몸에 열 보충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을 드셔야지
몸에 열 보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들 드셔보셔야 효과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매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요. 혹여라도 열벨트, 몸이 차가우셔서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몸이 차가워서 나는 이 겨울 지내기가 정말 힘들다. 자연식단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열벨트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상담 건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오전에 특히나 4시 이전에는 전화 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의 다 예약 전화라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4시 이후에, 예, 4시 이후에, 오후 4시 이후에 전화를 하셔서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상담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약되어 있는 상담 시간은 오후 3시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냐? 지금은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래도 좀 주춤했어요.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를 위두관리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이제 상담들을 신청하시기 시작들을 하세요. 하시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이런 거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암 환우분뿐만 아니라 성인병 환우분들이 드실 수 있는 그 반찬 전체를 다 공개를 이제 앞으로 해드리죠. 예, 다 해드릴 거예요. 모든 것 제가 먹고 있는 반찬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슨 힌트를 얻으시게 되느냐면 사람 몸이 이렇게 먹으면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돼요. 그게 자연 식단이에요. 여러분들 그 밴드 같은 거 제 거 정보 보실 때 그 우아래로 다른 사람들 광고 뜨는 거 있지요. 그 광고 들어가 보세요. 그 반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술이에요. 상술. 저는 절대 먹어서 안 된다라는 건데 그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양념류들에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이 버젓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내 몸이 살아나겠는가.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은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자연에서 우리 몸을 키우지 살리고 키우지 약에서 우리 몸을 살리고 키울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날을 살린 자연 식단에서 나가는 정보들이에요. 예. 그래서 회원님들이 항상 상담을 하시고 뭘 하나 드시려고 해도 전화해서 질문을 하시고 저희 회원님들은 언제든 전화를 하시면 예, 제가 성실히 답을 해드리는데 저희 회원 아니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제가 거부를 하죠. 왜? 아니 상대 몸을 모르고 무슨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요? 상황버섯을 어떻게 먹어요? 쑥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니요. 그런 질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질문을 주는 곳 아니에요. 상대 몸을 모르고 아예 쑥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상황버섯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아예 질경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고요. 예. 음양의 조화로 이렇게 좋은 거 하루에 하루만 먹고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은 먹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먹어요 했을 때 그것을 예, 먹어도 좋습니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대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오곡밥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앞날을 살린 자연식당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유튜버 들어가셔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몸 관리하시는데 유용한 정보가 앞으로 정말 많이 나갈 거예요. 꾸준히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이런 것들도 한삼덩굴이에요. 준비하셔서 이렇게 드시지 말고 이렇게 물대용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서 여러분 건강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